네, 의료보험 제2주차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지난주에 했었던 내용 이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장 제도의 종류, 그러니까 의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의료를 말 그대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국가마다 다른데 내용이 어떤 근거로 되는 건지, 그 다음에 그 기준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수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NHI, NHS, CSM 이렇게 나뉩니다. 근데 사실 CS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명명이 되어 있는 약자가 공통적이지는 않는데 제가 이제 임의적으로 쓴 건데요. 약자 적어 드리도록 할게요. 내셔널 헬스 인슈런스, 내셔널 헬스 서비스, 그 다음에 컨슈머 소버웨이트 모델이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이제 굳이 표현을 하게 되면은 국민 건강 보험 형태, 이것은 국가 보건 서비스 형태, 이거는 민간 의료 보험 형태. 물론 이제 어떤 것을 선택을 하더라도 이제 재정은 다양하게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재정을 기준으로 말하는 제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재원 조달이라고 할게요. 재원 기준이 뭐냐? NHI는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료 알고 계시죠? 건강보험료 이렇게 납부하는 것처럼 여기는 조세라고 해요. 조세. 세금이죠, 세금. 세금으로 다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준세금이라고도 하잖아요. 준세금. 보험료를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나라는 이제 조세는 강제적으로 걷고 똑같이 가는데 이거를 보험료라고 해서 따로 납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세금으로 걷습니다. 세금으로 해결합니다. 걷어서. 민간 의료보험은 민간 보험료로 적을게요. 말 그대로 국가에서 관장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민간 의료보험 단체에 가입을 해서 고객들인 이제 그 국민들한테 민간 의료 보험료를 이제 납부해서 하는 방법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의료기관이라고 한다면 누구 중심이냐 그거예요. 민간 중심입니다. 민간 중심. 이것은 공공기관 중심이죠. 공공기관. 보건소라든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민간이겠죠. 그 다음에 급여 내용 이제 그 의료보험에 대해서 급여 범위와 누구를 기준으로 주느냐 그 얘기인 거죠. 아무래도 NHI는 치료 중심적으로 좀 가요. 치료 중심. 그 다음에 여긴 예방 중심이죠. 여기도 물론 치료 중심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 군데 중 어딘가요? 그렇죠. NHI죠. 여러분들 아프기 전에 병원 가보신 적 있어요? 아플 것 같아서 가보신 적 있어요? 그럼 아프면 가요? 아파도 안 가요. 아파서 죽을 것 같으면 한 번쯤 갈까 생각하는 거죠. 웬만하면 안 갑니다. 그래서 치료 중심적으로 되는 것이고 영국이나 연방국 같은 경우는 아프기 전에도 예방차원에서 가긴 가는 건데 국가에서 관장을 하다 보니까 치료보다는 예방 중심에 치우쳐졌다는 얘기죠. CSM이라고 하는 것은 컨슈머 소버웨이트 모델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에서 보통 하는 건데 이것도 당연히 치료 중심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산정 방법 뭐냐면은 의료비를 이제 계산을 하는데 어떤 기준을 하느냐. 보통이에요. 꼭은 아닙니다. 보통 행위별 수가제입니다. 행위별 수가제. 그 다음에 여기는 보통 어느냐. 인두제로 보통 인두제.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보통 무슨 기준으로 하느냐. 여기 또 행위별 수가제로 보통 하죠. 거의 유사하죠. 재원이 다른 것뿐이지. NHI하고 CSM. 그다음 관리기구. 누가 관리를 하느냐. 여기 보험자는 보험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단이죠. 그러니까 공단이라고 하는 거라고 통일을 해서 잘못되는 건 아닌데 우리는 단일보험제도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보험이 아니라 보험자가 여러 군데가 아직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단일보험으로 2000년 7월 1일에 통일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부기관이었죠. 여기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직접 관장을 합니다. 여기는 여기 보험자로 써야겠죠. 보험자인데 이것을 이제 그 블루크로스 블루실드라고 하는 그 보험자 단체가 있어요. 보험자 단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국가를 설명해. 국가. 대표적인 국가가 NHI, 독일, 일본, 프랑스가 이제 대표적으로 들어가고요. 우리나라도 물론 들어갑니다. 여기는 대표적으로 이제 뭐니 해도 영국이죠.
영국이라든지 이탈리아, 뭐 그다음에 스웨덴, 그다음에 네덜란드, 그다음에 연방국가, 영연방국가 있습니다. 영연방국가 인터넷에서 이제 검색해 보면 나오지만 옛날에 해가 짓지 않는 나라라고 해서 영국이 영향을 미치는, 지금도 점령을 했었던 나라, 독립을 했지만 영향을 미치는 나라들이 보통 이런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제3자 지불 보장 방식 갖고 했었을 때, 공부했었을 때 뭐가 있었냐면요. 여기는 보험자, 여기는 요양기관, 여기는 여기죠. 가입자 및 피보험자로 쓰죠. 피보험자. 제3자 지불 보장 방식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피보험자는 요양기관에게 의료 서비스를 받고, 그 다음에 피보험자는 요양기관에게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요양기관은 보험자, 그러니까 이제 물론 심평원을 통해서 청구를 하고 난 다음에 청구를 하면 보험자는 요양기관에게 지급해주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이해하시죠? 이거 제3자 지급 보장 방식인데, 현금 배상형이라는 게 있어요. 현금 배상형. 현금 배상형은 프랑스가 보통 하는 것으로서 이거죠. 우리나라에도 현금 배상형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요양기관에 내원해서 본인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보험자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은 통장으로 입금해주는 제도가 보통 프랑스에서 사용한다는 거죠.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재량껏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한꺼번에 이제 나중에 받더라도 일단 납부하는데 부담이 좀 되죠. 그래서 의료비 상승을 통제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국가 간에서 입장을 봤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3자 지불형이라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형태로 아까 전에 이제 돌아가는 그 시스템이 있죠. 자, 이거 말하는 거고, 세 번째는 변이형이라고 있어요. 변이형은 뭐냐면 미국에서 사용을 현재 하는 것이고, 우리가 조합주의일 때 2000년 7월 1일 이전에 했었던 사용 방법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그 보험자 단체가 지정해주는 요양기관에서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정해주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갔다 그러면 보험이 되지 않는, 그걸 변이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잘 구분해서 공부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에서도 나왔고, 그 다음에 다른 과목 교수님들도 많이 다루셨을 거예요. 의료비 증가의 원인이 뭘까요? 의료비 증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이제 인구 증가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고령화도 됐죠. 고령화. 우리나라 지금 65세 인구 이상이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고령 사회가 됐죠. 벌써부터 14% 이상 넘었고요. 조만간 한 2025년이 이제 좀 지나고 2030년 되기 전에 초고령 사회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득도 증가했기 때문에 그만큼 의료기관 접근성이 더 좋아졌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1989년 7월 1일 기억하시죠? 1989년 7월 1일 전에는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를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접근을 조금 하기가 불편했을 텐데, 보험이 된다고 하니까 부담이 덜어서 더 접근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명도 조금 연장도 됐고 건강해지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생산 비용 상승, 그리고 이제 비슷한 걸 일단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의료 공급자 행태 변화, 그 다음에 진료비 지불 방식, 행위별 수까지 지불 제도, 행위별 수까지 보통 이제 체크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의료 기술도 발달됐죠. 요렇게 이제 묶어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면, 아무래도 행위별 수까지에 의해서 많은 검사와 많은 치료와 그 다음에 친절 서비스가 발달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고가 의료 장비를 도입하다 보니까 한 번이라도 더 검사를 하고 싶고, 의료기술 발달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의료비 증가가 되는 주 요인이 되는 기점이 됩니다. 장점도 있는 만큼 단점도 있는 거죠. 누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병원 가지 말까요?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갈 수 있는 방안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는 제도는 자기 본인 부담금을 정률제, 정액제로 이렇게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진료비 지불 방법 5가지.
사실 이제 그 전에 보건행정이라는 과목에서도 했었고 다른 교수님 시간에도 일부 했었을 텐데요. 행위별 수까지 기억하시죠? 두 번째는 뭐였나요? 포괄수까제. 세 번째는 인도제. 네 번째는 봉급제. 다섯 번째는 총괄계약제. 제가 앞장 하나씩만 써도 이제 아실 거예요. 잘 아시니까. 행위별 수까지는 의료기술은 발달하지만은 발달을 한 만큼 그만큼 의료 비용이 높아지니까 부담이 되더라. 그만큼 친절 서비스가 올라가더라. 그만큼 행정 처리하는 비용이 복잡해지더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포괄수까지는 어떻습니까? 의료 기술에 대한 발달이 이제 올라가는데 약간 저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은 의료 비용 같은 부분은 조금 상승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신한 방법이다. 신포괄수까지라고 해서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끔 좀 더 개발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인도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의료기술이 발달되는 것은 또 이제 좀 자제가 되지만은 이건 예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의료비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자, 봉급제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환자한테 친절을 베풀 수 있지만은 노력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왜냐하면은 행위별 수까지만큼 받는 만큼 인정을 받는 제도와 살짝 다르기 때문에 그 의사들이 하는 행태라는 것이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는 방법,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고, 그다음에 엉뚱하게 자기 진급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생각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좀 단점이긴 하죠. 총괄계약제 보통 이제 독일에서 쓰는데 이건 이제 영국이 대표적이고 독일이라고 할게요. 독일이 대표적인데 보험자가 1년에 한 번씩 한꺼번에 행정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요양기관에게 요양급여를 한꺼번에 해주죠. 억 단위로 하겠죠. 몇 억 단위로. 그러다 보니까 고가 의료 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이제 저해가 되고 부담되니까요. 대신 행정처리 비용이 낮추는 거에 있어서 큰 효과를 거둡니다. 대신 보험자와 요양기관의 마찰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이걸 막을 방법이 없더라. 어떻게 보면요, 여기 네 가지하고 여기 한 가지하고 조금 반대되는 개념이 많이 생깁니다. 행위별 수까제 때문에 미국에서도 많이 이제 고통을 겪었습니다. 진통을 겪다 보니까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포괄수까제를 만들었고 이거에 따라서 나라 제도에 따라서 또 어떤 진료비 지불 방법을 쓰는지에 이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제도를 쓰나요? 하나만 고르라고 하게 되면은 행위별 수까제가 맞고요. 현재 당연사업으로 포괄수까제도 쓰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급에서는 봉급제도 들어가지만 행위별 수까제와 같이 들어가는 거죠. 어느 나라든지 한 가지만 쓰는 나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은 선택해서 제도가 맞물려 갑니다. 여러분들은 전공자이기 때문에 이런 게 어떻게 하나씩 조금 더 이해를 하셔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것은 우리 인터넷 잘 하시니까 검색을 좀 많이 해보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자주 질문 주세요. 예, 강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